자,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유튜브 보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울세라나 소프웨이브나 써마지 같은 시술을 하고 나면 집에서 씻지도 말고 찬물로 씻지도 말고요, 찬물로 팩도 하지 말고요, 그날 하루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환자분 중에 아니 울세라나 소프웨이브나 써마지 같은 시술하고 났는데 병원에서 왜 팩을 해주세요? 그럼 열기가 다 식어서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쿨링을 다 했으니까 피부 온도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거는 더 이상 이제 효과가 없다,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다시 시술 환불해주세요. What?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심지어 유튜버 중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다니까요. 그날 깜짝 놀랐어요. 쇼츠 보고. 사실 우리가 이런 하이프, 울세라나 소프웨이브나 피부의 온도를 적정하게 높여서 우리가 60도 정도까지 높여서 일부러 콜라겐 변성을 아주 미세하게 일으킨 다음에 실제로 그 변성으로 인해서 콜라겐이 다시 만들어지게끔 하는 거죠. 온도가 되게 높으니까 변성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콜라겐이 이렇게 세 가닥이 있는 게 틀어지거든. 풀어지기도 하고 틀어지니까 우리 피부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뭔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콜라겐만 딱 손상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 이점도 손상이 됐으니까 그 자리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인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 환경이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즉 콜라겐만 타겟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 이점도 문제가 되게끔 하고, 그럼 그 온도는 이미 그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됐죠. 이거를 쿨링한다고 돌아와? 계란 삶아놨어. 삶고 끝나고 뭐해? 찬물에 담가놓죠. 찬물에 담가놓으면 다시 그 삶은 계란이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온도의 시술을, 우리가 같은 하이프나 써마지나 소프웨이브 같은 시술을 하고 난 뒤에 열을 가했어. 열을 가하고 난 뒤에 내가 집에서 쿨링을 했어. 그 말은 이미 그 안에 있는 거는 열에 의해서 이미 손상을 어느 정도 받은 그 상태에서 쿨링이 되는 거죠. 이게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쿨링한다고 그 나빠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술할 때 피부 표피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써마지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쿨링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소프웨이브도 했을 때 피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기능이 있단 말이야. 자, 울세라는 없어요. 울세라는 타겟이 워낙 깊으니까. 자, 그러니까 피부 온도를 떨어뜨려주고, 그 다음에 피부 표피에 손상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열을 제대로 가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 여기에 너무 열이 가해지면 화상을 입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온도를 떨어뜨린단 말이야. 그 말은 이미 온도를 떨어뜨려 주면서 타겟 부위의 온도를 높여주는 시술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술하는 그 당시에도 당연히 뭐가 들어가요? 쿨링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 쿨링이 된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간의 쿨링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시술하고 나면 붓잖아요. 염증 반응이 생기고 붓는 과정이 너무 심한 경우라면 그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로부터 좀 쿨링을 해줘서 피부를 빨리 진정시키고 회복시켜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울세라는 타겟이 4.5mm, 3mm 같은 깊은 경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 표피와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즉 피부가 민감하든 문제가 있든 저는 상관없이 사실 시술을 가능한 부분이고, 소프웨이브는 1.5mm가 타겟이 되기 때문에 열기둥이 7개가 만들어서 되게 넓게 피부 표면을 되게 타이트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 표면 쪽에 온도가 되게 높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일시적으로 약해지거나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얼굴이 붉은 분이라든지 민감한 분들한테는 시술이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써마지 마찬가지예요. 열이 상당히 강하죠. 환자분들이 시술 받을 때 너무 뜨거워야 할 정도로 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단 그거를 우리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열이 들어가는 정도니까 피부 표피의 온도를 떨어뜨려서 화상을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부 안에 온도를 제대로 딱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온도가 사실은 피부 표피를 약간 건드리는 부분들도 있긴 하기 때문에 장벽이 약간 약해지는 그런 상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좀 더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좀 더 쿨링을 한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보습이라든지 이런 회복에 좀 더 집중하는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날 우리가 하이프나 소프웨이브나 울세, 써마지 같은 시술들을 하고 난 뒤에 집에서 찬물 세수 해 하셔도 됩니다. 팩 하셔도 됩니다. 정말 이 차가운 거 뭔가 닿는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요. 콜라겐의 반감기가 얼마 됐고, 피부 콜라겐, 반감기라고 하면 만들어진 거에 딱 반으로 죽은 데까지 걸리는 시간 15년 걸려요. 자, 15년이란 말은 뭐냐면 이 15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 콜라겐이 이제 내가 만들어진 콜라겐이 그 상태로 그대로 가는데 이 과정 동안에
여러 변성 상태가 생기겠죠. 뭐 음식을 먹어서 당독소가 끼어가지고 변성이 생긴다거나 자외선으로부터 손상을 받는다거나 반감기가 15년 동안 지속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안 좋은 상태의 콜라겐이 있는 거잖아. 자, 아까 그래서 하이프나 소프웨브나 써마제 같은 시술들을 하면 어떤 강한 열을 가했고 강한 열을 가함으로 인해서 그쪽 부분은 변성을 일으키고 ECM 변성을 일으킨 다음에 세포 반응과 염증 반응을 통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시키면 다시 새로운 콜라겐으로 반감기가 15년까지 가는 그런 콜라겐으로 만들 수 있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지가 알아서 스스로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정한 자극을 주면서 새로운 콜라겐이 계속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기술들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또 뭐예요? ECM 스킨 부스터가 나왔잖아. 그래서 ECM 스킨 부스터와 함께 울세라나 소프웨브나 써마제 같은 시술들을 ECM 스킨 부스터와 함께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첫 2, 3일은 그냥 기본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클렌징 기본적으로 잘 하시고요. 보습 좀 더 잘 해주고 시카나 뭐 PDRN 같은 이런 회복 쪽에 있는 제품들이 있으면 그런 재생 쪽의 제품들을 좀 더 사용해 주시면 좋죠. 그리고 이제 선크림 바르는 거라든지 그 이후에 3, 4일 정도 이후부터는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는 항산화 세럼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사용을 하면서 피부 표피의 항산화 반응들을 좀 더 증가시켜서 피부 손상으로부터 예방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사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자외선 차단제와 비타민C와 E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항산화 제품들을 꾸준히 함께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그 결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라겐을 만들어질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C예요. 근데 이 비타민C가 화장품으로 썼을 때의 비타민C는 아무래도 피부 표피에서 들어오는 양이 한계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먹는 비타민C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비타민C의 용량은 보통 500ml거든요, 하루에. 근데 이 500ml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의 비타민C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비타민C의 500ml는 우리 몸 장기에 그냥 골고루 그냥 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먹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고용량의 비타민C를 좀 권하는 편이고요. 검사를 좀 해보면 우리 비타민C를 분해하는 효소가 되게 부족한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드뭅니다. 검사를 해보면 거의 그런 분들은 제가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비타민C를 조금 드실 때는 특히 뭐 신장결석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비타민C를 고용량 섭취하시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러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점차적으로 비타민C의 함량을 늘려나가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 우리 피부의 표피에 정말 많은 비타민C가 필요하거든요. 지금도 지금 자외선을 이렇게 쬐고 있잖아요. 자, 선크림을 제가 발랐지만 발랐다 하더라도 충분한 양을 쓰진 않았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 생기게 되는 것들로부터 비타민C를 발랐거나 먹는 비타민C를 하면 그로부터 좀 더 산화에 의한 손상을 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먹는 비타민C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콜라겐 만들 때는 결국은 진피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진피 쪽에 비타민C 함량이 풍부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바르는 비타민C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먹는 비타민C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울세라나 소프웨브나 써마제 같은 시술들을 했는데 콜라겐을 만들 자극을 줬어. 그럼 콜라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들 때 비타민C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콜라겐이 만들어진 양이 준단 말이죠. 그럼 그 효능은 떨어질 거 아니야. 너무 아깝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먹는 비타민C도 함께 앞으로 관리를 같이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비싼 돈 내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이 효과가 떨어지면 어쩌지 하고 쿨링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날 충분하게 기본적인 보습 그리고 쿨링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 이상한 낭설 믿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관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